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탈모 치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탈모약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녹시딜, 국소적인 탈모 치료제, 발모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으로 먹는 치료약, 즉 경구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피나스테라이드고요. 호르몬제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종합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탈모에 궁금하거나 탈모 환자분이시라면 지난 영상과 함께 이번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면 도움받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FDA 승인을 받은 인류에 딱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미국 FDA 승인받은 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미녹시딜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하는 피나스테라이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두터스테라이드라고 아보다트라고 하는 약인데 요즘 뜨는 약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뜨는 약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뜨는 약은 아닙니다. 언급은 되고 있지만 이유가요. FDA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시각청의 승인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에서 다뤄서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리고요. 탈모 환자분이시라면 어떻게 복용하는지 그리고 이 약에 대해서 더 많은 better understanding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먹는 약도 많고 바르는 약도 많고 이 세상에 탈모 치료제라고 광고하는 약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미용적으로 저희 인류가 그만큼 발전함에 따라서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삶의 질을 다루기 때문에 탈모는 그 중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질병 그리고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요. 이러쿵저러쿵 해도 굉장히 검증되고 안전하고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은 약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미녹시딜 그리고 피나스테라이드. 그래 그런 관점에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다면 옆으로 새지 않고 제가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이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기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는 게 맞을까 싶어요. 이 약은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약학이나 이런 의학을 전공하신 분이면 쉽겠지만 일반 분이시라면 한번 그냥 드러나 보십시오. 우리 인체에는 호르몬이 있죠. 남성 호르몬 이름이 뭐죠?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게 중간체를 거쳐서 굉장히 이제 더 강한 테스토스테론의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게 바로 다이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하이드록실기 두 개가 붙은 테스토스테론이 되는데요. 이게 그냥 원래 있던 테스토스테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호르몬입니다. 이게 남성의 기분, 그리고 우울감을 없애주는 자신감, 이런 인지 기능에 굉장히 관련을 많이 해요. 세상에 나쁜 호르몬은 없거든요. 어쨌든 이런 기능을 하는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있는데 유독 이 남성의 강력한 호르몬이 지금부터 DHT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의 준말입니다. 이 DHT가요, 유독 남성의 모발,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발, 이 모낭 쪽을 공략해서요, 여기 이렇게 탈모를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전은 당연히 모공을 막고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호르몬에 있어서 이런 탈모를 일으키는데 이 약은요, 그 테스토스테론이 DHT가 되는 중간에 효소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효소, 그거를 5-alpha reductase라고 하는 건데요. 5알파 환원 효소라고 한글로 얘기합니다. 이 효소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효소가 막아지니까 DHT, 즉 탈모를 일으키는 DHT라는 것이 생성이 억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탈모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주고 막아주는 약이 바로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약물입니다. 스테라이드 계열의 약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미녹시딜은 제가 뭐라고 했죠? 그럼 발모제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발모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 만큼 미녹시딜은 혈관을 국소적으로 확장시켜서 그 부위에 산소와 영양소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에 따라서 그리고 휴지기도 줄여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두 가지 기전으로 인해서 발모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발모가 비록 굉장히 굵은 건 아니지만 가느다란 거지만 그래도 발모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피나스테라이드는 발모제가 아니고 탈모를 예방하고 막아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약을 같이 써야 시너지가 일어나겠죠. 탈모가 진행되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발모제만 양껏 발라봐야 여성들은 좀 다르겠지만 남성들의 경우에는 50-50 반은 효과가 있겠지만 반은 효과가 없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 발모만 촉진될 뿐 여전히 탈모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디펜스 존이 무너진 거죠. 공격은 잔뜩 하지만 디펜스가 무너지니까 계속 실점을 하는 겁니다. 계속 모발이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는 발모와 함께 디펜스 존을 마련하는 이
탈모를 막아주는 기전이 함께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이래야 완벽한 시너지가 있는 탈모 치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FDA도 미녹시딜과 피나스테로이드를 함께 FDA 승인을 한 거라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전이고요. 자, 좀 더 나아가서 이 피나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그 이야기도 제가 짤막하게 다룰까 합니다. 1974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요. 이게 우연찮게 발견된 거예요. 거기 사는 이제 유아 청소년 애들 중에서 사춘기에 있는 애들이 유독 이제 여드름도 없고 막 이렇게 그렇다는 보고가 있어서 우연히 그런 연구를 진행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의 중 일부에서는 5알파 환원 효소가 없는 애들이 있었어요. 즉 없다는 말은 DHT 생성조차도 억제된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전립선이 굉장히 작았고 비대하지 않았고 탈모가 없었을 뿐더러 머리가 빽빽했으며 심지어 여드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머크, 그 제약회사 이름인데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회사입니다. 머크사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이 가설을 세웁니다. 실험할 때는 가설이 중요하거든요. 이 알파 리덕테이즈 이게 5알파 환원 효소가 없다고 하는 애들을 결핍 현상을 보이는 애들을 보니까 전립선도 작고 탈모도 없고 그리고 여드름도 없구나. 그래서 생각해냅니다. 가설을 수립하는데 이건 분명히 전립선 치료제, 비대증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탈모 치료제 분명히 효과가 있겠다라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머크사가 이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게 1974년에 시작된 일인데요. 처음 시작된 일 중에서 이제 방향타가 두 개가 잡힐 수 있겠죠. 하나는 분명히 탈모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제약사라고 인류적인 공헌을 위해서 의학적 베이스를 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의 방점을 먼저 찍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약이 바로 1992년에 FDA 승인이 떨어진 약이 5mg짜리 프로스카라는 약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약이에요.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비대증 하면 저희 비뇨기과 할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게 프로스카거든요. 이유가 영어로 전립선을 prostate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스카라는 그 전립선 이름에서 따온 약인데요. 이게 바로 전립선 치료의 효과를 납니다. 전립선이 비대한 남성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50세 이상의 중년 이상이 찾아오는데요. 소변이 드리블링이 되고 뚝뚝 떨어지고 소변을 놓는데 또 마렵고 그리고 밤에도 소변이 누고 싶고 하루에 화장실 여러 번 가고 놓는데도 잔뇨감이 있고 이러한 증상들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들인데요. 바로 남성 호르몬 중에 하나인 DHT가 활성화돼서 그것이 바로 전립선을 성장시켜서 비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도 소변기를 막아서 생기는 증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5mg을 처방했을 때 가장 유의미하게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게 1992년입니다. 그러고 딱 5년이 지나서 근데 이 92년에 프로스카를 처방해서 이제 계속 사후에 이제 안전성 검증을 계속합니다. 사이드 이펙트라든지 많이 검증을 한 바탕에 근거를 둬서 이제 정보가 쌓이니까 부작용이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털이 많이 나는 그런 증상이었습니다. 발모가 되는 증상이었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게 맞구나 해서 추가 연구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발모 이런 그런 탈모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해서 5년이 지난 1997년에 드디어 밝혀냅니다. FDA 승인을 받은 1mg짜리 피나스테로이드를 시장에 출시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보십시오. 5mg에서 1mg으로 줄었습니다. 왜 5분의 1로 줄었을까요? 연구원들이 수많은 5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 이 발모와 그리고 전립선 치료에 되는 이 한 끗 차이인데요. 이거는 바로 농도 차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가장 발모가 잘 진행되는 집합 이런 대조와 비교군을 조사했더니 1mg짜리를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가장 실험군 환자들에게서 가장 유의미하게 발모가 이렇게 된 걸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FDA가 1mg짜리 피나스테로이드를 드디어 승인을 하고 시장에 출반됩니다. 그러니까 1mg짜리가 나온 게 불과 20년밖에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나온 게 20여 년밖에 안 되는 건데 역시나 미녹시딜과 함께 유일하게 승인되었다 할 만큼 거의 지난 수십 년간 봤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고 안전성도 검증된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얘기를 하자면요.
역시나 이렇게 개발 초기부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새로운 가설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미 도미니카 공화국의 74년에 그 아이들을 보고 가설을 두 가지 다 세워서 했기 때문에 뭐 얻어 걸렸다기보다는 이 제약사가 제대로 알고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전립선과 어쨌든 탈모는 이 호르몬 DHT에 의한 것이라서 농도 조절만 잘하면 두 가지 기전으로 인해서 두 가지 질병을 둘 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다라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이런 약을 얼마나 발라야지 발모에 효과가 있느냐, 탈모에 효과가 있느냐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발라야 돼요. 최소. 먹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는데 이 모발은요. 생장기, 퇴행기, 그리고 휴지기 이 세 개의 사이클을 거칩니다. 세포 대사에 대한 사이클인데요. 이 모발 사이클을 거치는데 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휴직입니다. 여러분들 머리 감으실 때 아침에 10개 이상 빠지시죠. 그리고 그냥 머리를 쓱 빗었는데 머리 빠지시죠. 이런 것들은 탈모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휴직이 있는 모발이 자연하게 빠진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런 피부과 의사들이 얘기하기에 하루에 40에서 50개까지는 정상 범위로 보거든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탈모라고 보는데 본인이 자각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어쨌든 대부분 휴직에 있는 모발이 빠지는 것입니다. 모발이 빠진다는 것은 다시 생장할 때까지 이렇게 휴지기 동안 빠지기만 하고 된다는 건데 미녹시딜 같이 이 휴지 기간을 줄여준다든지 함에 의해서 이제 모발이 나는 것이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휴지기가 한 사이클이 다 돌려면 기본적으로 한 6개월은 걸려요. 넉넉 잡아서. 그래서 한 6개월은 복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6개월. 그리고 6개월에 혹시나 대부분의 효과를 거두세요. 임상적으로. 근데 혹시나 나지 않으면 9개월까지도 심지어 한 1년까지도 복용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1년 정도 되면 분명히 유의미하게 본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서 1년 반까지 해야 되지만 대부분 이런 거는 굉장히 늦게 나타나는,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이런 스케일에 미디언 스케일이 있는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1년 이내로 9개월 정도가 되면 늦어도 발모에 대한 적절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임상적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그 다음에 설명드려야 될 거는 바로 이거네요.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5mg짜리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라고 그랬고 1mg짜리가 바로 우리 탈모 치료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젊은 사람이라고 탈모가 안 오는 게 아니죠. 저같이 젊은 사람도 제가 30대인데요. 탈모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탈모라는 것은요. 이 치료가 굉장히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타이밍 센시티브한 거라서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좋으십니다. 만약에 이 탈모를 방치해서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방치해 두시면요. 머리 다 빠지고 모공 다쳐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탈모가 초기에 관찰되면 적극적으로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바로 발모제 그리고 먹는 이 치료약 피나스테라이드 복용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비용 대비 가장 효과를 거두시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젊은이들이라고 탈모가 안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탈모약을 사고 싶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탈모약이 비쌉니다. 왜? 이게 의료보험의 수가에서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왜? 미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근데 전립선 비대증은 미용이 아니고 질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 코드를 넣으면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제 탈모를 타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5mg짜리로 전립선 비대증을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이걸 쪼개 먹어라.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의사 선생님이랑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봐주는 거죠. 근데 이건 잘못된 거긴 한데 그런 사례들이 왕왕 현재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려고 이거 굳이 불편하지만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처방받으신 젊은 분들이시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쪼개먹기 쉽게 한국에는 요즘 나와요. 5mg짜리인데도 이렇게 십자가가 돼 있다든지 1mg 내외까지만 쪼개면 되거든요. 한 4등분 할 수 있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쪼갤 수 있게 나와요. 이게 뭐 우연의 일치긴 한데요. 어쨌든 쪼갤 수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알약의 형태들이 쉽게 제약돼서. 그렇다면 이제 쪼개 드실 때 두 가지를 유의하십시오. 한 번에 다 쪼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첫 번째, 약은 산화가 됩니다. 많이 쪼개 놓으시면요. 약을 쪼개는 그 순간 바로 코팅이 벗겨지고 코팅이 벗겨지는 순간 약은 공기 중에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되는 순간 빨리 약효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용량이라도 효과가 미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치료가 길어지고 부작용의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드실 때 하나씩 쪼개 드시는 걸 권합니다. 굳이 쪼개 드셔야 된다면 말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쪼개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 가정 안에 가임기 연령대에 있는 여성분이 있다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도 말했고 이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건데요. 이 디하이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이 접촉, 호흡기, 피부로 흡수가 됩니다. 심지어 먹지만 않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호흡기나 피부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헌혈도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가임기 여성들이 이것이 체내로 흡수될 경우에는요, 먼지로 날렸든지 가루가 이제 체내로 흡수된다든지 호흡을 통해서 그 여성에게 딱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임신을 한다면, 남성 태아를 임신했다면 그 남성 태아는 분명히 남자아기는 부작용, 즉 성기에 이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남성 성기 발달에 영향을 미쳐서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이 피나스테로이드를 처방하는 걸 좀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임신 기간이 끝난 50대 이후 폐경이 끝난 여성이라든지 확실하게 뭐 이런 근거가 있는 여성들 아니고서야 가임기에, 그리고 신혼생활을 한다든지 아직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는 처방을 꺼리세요. 민학사들부터 권하는 게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유의하시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쪼개시더라도 절대 그 여성분들이 가정 내에 그 여자분이 없는 데서 쪼개시고요. 쪼갰다면 바로 쪼개는 즉시 밀봉하십시오. 이런 게 이렇게 하나는 봉지에다가 즉시 밀봉하셔서 자기만 아는 곳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보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상온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꼭 지키십시오. 약물은 하나씩 쪼개서 선화를 최소한 줄이시고, 만약에 가임기 여성들이 있다면 최대한 피해서 빨리 밀봉하셔서 서늘한 곳에, 냉장고가 아닌 서늘한 곳에 본인이 보관하시라. 이 위상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작용 설명을 꼭 드려야 되겠네요. 자, 효능은 발모가 있습니다. 탈모 치료제인 만큼 탈모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다 그랬고, 마지막으로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요. 알려진 게 굉장히 부각되고 심하게 부각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남성분이라면 두려워하시는 게 바로 성기능 장애죠. 발기부전, 성욕 감퇴, 그리고 정액 감소, 사정지연 등 여러 가지 이런 성기능에 대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까지, brain fog라고 하는데 뇌기능이 또 이렇게 영향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pros and cons가 있어서 제가 굳이 여기서 말 안 드릴게요. 그렇지만 우울증하고 이런 성기능 장애는 분명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1%에서 2% 정도로 보고 있어요. 많으면 2%. 100명이 복용하면 한 2명 정도가 이런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약효라든지 부작용은 개별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이런 부작용이 있대, 나 너무 두려워 해서 굳이 자기가 2%에 속할지 안 속할지도 모르는데 탈모 이 치료 시기를 놓치셔서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비록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때 대처하시면 됩니다. 끊으시면 이 부작용이 사라집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요. 탈모 치료를 놓쳐서 나중에 괴로워하시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미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모발 이식까지 간다면 수천만 원의 더 재산 손실이 일어나니까요. 그러시지 마시고 초기에 몇만 원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그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탈모인이 갖춰야 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약이 발기부전하고 성기능 장애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약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잘 이해하실 겁니다. 어쨌든 이 5-alpha reductase가 이렇게 효소가 이렇게 저해가 되면요, DHT가 이렇게 감소된다 그랬죠. 억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생성이. 그러면 이제 전립선이라든지 탈모가 이제 억제되는 효과가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되면 남성 호르몬만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남성에게도요, 여성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대부분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만 있고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라디올 같은 여성 호르몬만 있는 줄 아세요. 그거 잘못된 상식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런 호르몬들을 균등하게 둘 다 배분하셨어요. 그래서 남성도 여성 호르몬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고 여성도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남성들이 갱년기가 오면 눈물이 많아지고 마음이 열어지고 그러죠.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갱년기 여성들이 어떻죠? 얼굴에 화가 나고 막 소리가 커지고 막 폭력적이 되죠.
여성 호르몬이 폐경기에 감소하게 되고 없어지게 되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폭력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DHT가 감소하게 되면요. 이 약을 먹게 돼서 감소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 의해서 추측컨대 성기능 장애, 성욕 감퇴, 그리고 정액 감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혹시 정액 감소하니까 또 두려운 분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임신이 안 되시는, 이렇게 아기를 가지고 싶어도 이렇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빨리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고요. 다만 그런 분들이 그것 때문에 또 탈모 치료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지는 마십시오. 남성분들이 이 정액이 감소한다고 해도요, 실제로 또 그렇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으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느 대학병원에서 연구를 했더니 이렇게 탈모약을 피나스트라이드를 2년 넘게 장기 복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어느 날 되더라,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 먹고 있어서 임신이 안 돼 하고 그냥 이것만 끊고 다시 임신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탈모약을 적극적으로 드십시오. 탈모약은 드시고 임신이 안 되는 건 산부인과 의사와 비뇨기과 의사 이런 분 전문의와 적절하게 상담받으시는 게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탈모는 탈모고요. 임신은 임신 쪽으로 전문가랑 따로 상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탈모를 그렇게 적극 대응하시고요.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방금 성기능 장애가 2%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연구를 했더니 플라시보,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를 할 때는 대조군과 비교군을 같이 이렇게 실험군을 같이 연구하는데요. 위약 효과라고 그러죠. 위약을 먹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실제로는 피나스트라이드를 드시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그런 걸 보고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숫자였어요. 그래서 유의미하게는 보고되고 있지만 거의 소수점, 뭐 한 자리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차이가 미비했습니다. 절대적인 숫자에서. 먹으나 안 먹으나 부작용은 똑같이 보고가 되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연구 결과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또 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다른 연구자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한국 분이신데요. 한국의 대학 빅5 대학병원의 유명한 비뇨기과 교수님이세요. 이 사람이 인터뷰한 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20에서 30%까지라고 봐야 된다. 실제로 2%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논거는 비뇨기과 질환들은 대부분 발기부전이 창피한 건데 누가 내가 부작용이 있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보고하겠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에서는 바이어스라고 해서 굉장히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20, 30%까지 굉장히 진보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고 말씀하시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탈모 현상이라든지 이런 질환이라든지 전립선에 대한 것은요, 분명히 전립선 그리고 이런 성기능 장애 같은 거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부작용이 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정도껏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모 치료를 늦추어서 본인이 나중에 치료를 하려고 했을 때 지불해야 되는 이런 기회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탈모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모두가 이제 탈모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지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참고사항이긴 한데 이 말씀 드리면서 이 영상 끝낼게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피나스테라이드를 드실 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데 방금 성기능이라든지 우울증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우울증도 부작용이라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왜 그러냐면 알파 리덕테이즈라는 것이요.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것이 이런 성기능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인지 기능과 우울증에도 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축지엽이 있는 해마라고 있죠. 히포캠퍼스라고 하는데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감정과 이런 인지 기능을 이렇게 관장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뇌 기관인데요. 이곳에도 5알파 리덕테이즈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약을 피나스테라이드를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5알파 리덕테이즈도 되게 억제가 되겠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추론하건대 그렇다면 여기서 인지 기능이 감퇴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결론은 조금 다르게 났어요. 우울증이 더 심하게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나스테로이드를 굉장히 장기 복용하면요, 1년 반, 2년 가까이 복용하신 이상의 사람들은 우울감을 호소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우울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기능에 장애가 오면 남성은 우울해집니다. 저도 남성이지만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차이인데요. 성기능 때문에 기능 장애 때문에 2차적으로 초래된 우울감인지 아니면 이 약 그 자체가 초래하는 우울감인지 그리고 그 약 자체가 초래하는 그 우울감 때문에 2차적으로 자신감 결여가 돼서 심리적인 성기능 장애가 온 것인지 이게 다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차이일 뿐 둘 다 상호 연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전 자체는 해마에 있는 5-alpha reductase를 이렇게 억제함으로써 그런 인지기능 또는 우울감을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요한 부작용입니다. 알고 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끝내고 싶은 말은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도요. 타입 1, 타입 2, 1형, 2형이 두 개 있습니다. 당뇨병처럼 1형, 2형이 두 개 있는데 피나스테로이드는 주로 1형만 억제합니다. 2형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연구자들이 최근 연구 결과에 2000년 이후에 연구됐으니까요, 이 1형과 2형을 각각 억제했을 때 이게 두타스테로이드를 개발하다 알게 된 건데 2형을 억제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기능 장애, 우울감, 인지 장애가 더 많이 보고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더 심각한 타입은 DHT 2형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피나스테로이드는 1형만 오직 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완전 안심하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두타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아직은 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처방되고 있는 그 약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약을 복용하시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환자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커스터머들이 훨씬 더 똑똑해질수록 병은요 굉장히 예후가 좋아지세요. 그리고 부작용을 잘 알고 계셔야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그로 인한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게 제가 이 방송을 계속 유지하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기탄 없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탈모 때문에 많이 고통받으시는 남성분, 여성분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모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